여러분의 건강한 가슴 닥터 핑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병원 소속 유방내부비외과 민준원입니다. 한국유방암학회 유방암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선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의 유지만입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암의 생존율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암에 걸렸다는 게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던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암 치료 후의 후유증이나 합병증, 그 이후 이어질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유방암의 경우 림프 부종이 그 후유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술이 잘 끝나서 암이 완치됐다고 하더라도 림프 부종으로 일상생활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림프 부종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 아니라 차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유방암 강좌, 유방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이 림프 부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관리법을 알려주실 닥터 핑크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병원 재활학과에서 근무하는 김태욱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태욱 선생님은 제가 실제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선생님이고요. 김태욱 선생님은 림프 부종에도 관심이 많고 또 이 유방암 환자의 관리에 대해서 또 최근에 VR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세대 우리 의사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많이 도움을 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맥과 정맥은 많이 익숙해 하실 텐데요. 림프관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림프관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설명을 듣고 시작할까요? 네, 림프관은 동맥, 정맥은 다들 아시지만 생소한 개념입니다. 일단은 동맥, 정맥보다 더 작은 관으로서 노폐물을 배출하기도 하고 면역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노폐물 배출도 안 될 뿐더러 면역계에서도 큰 지장을 받아서 감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림프 부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림프액들이 모여서 이제 흘러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특히 유방암을 예를 들면 유방암 수술할 때는 우리가 애가부 임파선을 대부분 많게는 10개 넘게 적게는 한 3개 정도, 2-3개 정도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런 림프관들이 제거가 되면 결국에 이제 통로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8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지니까 결국에 이제 저류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종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통 림프 부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유방암 수술 받은 환자분들은 언제 보통 림프 부종이 생긴다고 보시나요? 림프 부종은 사실은 수술 후에 몇 달에서부터 몇 년까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굉장히 편차가 커서 어떤 분들은 10년이 지난 후에도 생기는 것을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고 대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해서 한 2년 정도까지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림프 부종이라고 이렇게 워낙 요즘에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림프 부종 치면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제 코끼리 다리만큼의 큰 파일들을 보니까 환자분들이 솔직히 겁에 질려하는 경우도 많고 또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이 잘 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임파선을 몇 개 떼었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환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림프 부종이라는 것이 빈도가 아주 또 높지는 않은데 어떻게 한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로 보면 될까요? 1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 보통 보는 환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코끼리 다리처럼 붓고 그런 분들은 저는 사실 교과서에서 말고 실제로 본 코끼리 다리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별로 이렇게 경각심은 가지되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림프 부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받아야 림프 부종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림프관이 막힌 상태라 림프관에 좀 특별하게 막힌 것을 보는 림프관 조영술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단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림프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이 부종이라고 할 만큼 부은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팔의 특정 부위에
둘레를 측정을 하는 수도 있고 팔을 전체적으로 넣어서 부피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측정할 때는 이제 그 측정하는 기구를 이용을 해서 200ml 이상, 그 다음에 둘레를 측정할 때는 각 둘레에서 잰 것이 2cm 이상 차이가 날 때 림프 부종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렇게 림프 부종이라고 진단이 되셨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치료가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적절한 치료법이 있으실까요?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는 경한 부분은 치료를 했을 때 되돌리킬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림프 부종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 사실은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좀 열심히 치료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료법은 없지만 꾸준히 관리하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림프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하시는 입장에선 어떤 노력이 혹시 필요한지 아니면 주의 깊게 혹시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면 애가부 임파선 청소술이라고 하는 임파선을 많이 친 경우에 당연히 더 많이 오고, 또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는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도세탁셀이라는 탁산 계열이라는 항암제를 한 경우에 점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환자들이 치료를 위한, 그런 생존을 위한, 예후를 위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수술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임파선에 이제 저류가 생기는 이유는 그 통로에 있는 임파선이 결국에 팔에서 올라가는 임파선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감시 임파선 생검술을 하는 것처럼 거꾸로 팔에서 올라가는 임파선을 찾는 또 검사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임파선을 찾아서 그것을 오히려 이제 보존해주는 방법의 수술도 많이 이제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표준요법은 아니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은 언제 내가 임파 부종에 대한 두려움 없이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경우에도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고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경각심은 가주되 너무 거기에 또 집착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혈압을 잰다든지 아니면은 피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반지나 팔찌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안내를 많이 해드리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될지. 아무래도 이 상처를 받으면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면 그게 남아있는 림프관의 기능을 망가뜨린다거나 그런 이제 어떤 의학적인 우려, 걱정 때문에 나온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가 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압박이 되면 그 부분이 압박 자체로 손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압박으로 인해서 그 저류가 되면서 그 저류된 것이 또 기능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압박이나 저류가 될 만한 것들을 피하도록 안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임상의사다 보니까 뭐 유주관 선생님도 똑같겠지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혈압을 재냐고 해서 찾아보니까 대부분 뭐 전 세계의 병원들의 가이드라인은 가급적은 피하라는 게, 그것도 기한이 나와 있지 않고 가급적이라 피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궁금해서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뭐 아시겠지만 감시 임파선 생검술, 임파선을 뭐 2개에서 뭐 5개 정도만 제거하는 수술이 거의 한 70-80%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을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론 조심은 할 수 있지만 뭐 극단적으로 혈압을 재거나 뭐 이런 것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또 비행기도 있어요. 대부분 이런 감시 임파선 생검술을 받으신 분들은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얽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하시는 게 좋지만 또 한쪽 팔만 쓰다 보면 뭐 혈관이 안 나오고 또 혈압도 잘 안 재주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지나면 쓰는 것을 허용해도 된다는 가이드라인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애가부 임파선 청소술을 시행받은 환자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